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근접하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시장은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시간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우리 시장 지금 방산과 원전 해체 그리고 전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오랜만에 저출생 관련주들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지수 보시면요. 코스피는 지금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한 10시 부근으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0.36% 약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3,068포인트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똑같이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0.28% 약보합세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780포인트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지금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5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래도 많이 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지금 지수 하방 압력을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시장에서 연출해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지금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6만전자를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0.66% 상승세를 지금 터치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장 프리마켓 이후에 30만 원을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지금 2% 하락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고 28만 원대를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KB금융은 오늘 강세를 똑같이 띄우고 있고요. 방산주 어제 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2%대 강세 실현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 강세 띄고 있고요. 오늘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네요. 카카오는 지금 3.49%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1%대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 38만 원대를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낙폭이 깊습니다. 에코프로 BM은 4%대 급락세를 지금 연출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똑같이 4%대 파란불로 음봉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빨간불로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잘 가주던 파마리서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죠. 이 지금 파마리서치는 1%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 밖에도 바이오 관련주, 리가켄 바이오, 오늘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강보합권 유지를 잘 해주고 있네요. 네, 그 밖에도 시총 대부분 지금 빨간불과 파란불 지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과 한번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출연을 합니다. 인베스테이너에 지원한 미래의 증권방송 패널들과 증권과 관련된 이슈와 주제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자세한 투자 전략 나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라인업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실 유민 멘토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오늘 이번 주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그래도 3,100포인트 확인 후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은 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보세요?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지금 상승 중인 섹터를 보면은 예. 이 시장의 지금 현재 상태, 마음 상태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금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방산, 조선, 엔터, 지주사 뭐 이런 쪽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정책 관련주들이랑. 근데 지금 이게 왜 이쪽 섹터가 다시 또 움직이냐?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관세 또 다시 무풍지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직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7월 8일에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한번 방산이나 조선 이쪽 엔터 관련 이쪽으로 좀 수급이 조금 몰리는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뭐 백악관에서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상 그거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게 아니라서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연장될 거다 뭐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7월을 두고 조금 다시 관세와 상관없는 섹터로 조금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 1분기 GDP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네. 잠정치가 이제 마이너스 0.2%였는데 마이너스 5%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이제 관세 발표 이후 이전 관세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1분기에 조금 수입을 많이 했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과도하게 해서 지금 GDP가 더 낮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또 반대로 그만큼 1분기에 수출을 많이 했다.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7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이게 2분기에는 그럼 1분기에 몰아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실적이 좀 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보면서 오늘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정리를 해보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보신다는 걸까요?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주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조금 관망세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매도 물량이나 이런 거 매수 물량 보시면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아니어서 이제 소폭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순환 매장세에 따라다니면서 네. 이제 조금 지켜보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정철 멘토님과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네. 지금 외국인이 거의 5거래일째 지금 강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강한 건 아니고요. 예. 강하게 매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산 거를 이제 무리해서 샀으니까 좀 이제 팔아보자.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표 발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게 다음 주면 이제 월초기 때문에 월초면은 무조건 지표 발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발표 경계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월초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ISM 제조업 PMI, ISM 비제조업 PMI, 서비스 PMI, 그 다음에 중국의 차이신 PMI,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이제 지표들이 막 쏟아지고 거기에 고용 지표도 나오는데 거기에다 이제 경계감을 좀 갖자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SK하이닉스가 오늘 밀리고 있다는 부분. 네. 네, 삼성전자가 반대로 삼성전자 오늘 오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외국인이 시총 상위주를 많이 샀기 때문에 매도할 때 시총 상위주 쪽에서 좀 나온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손바뀜,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에 있는 돈이
반도체로 갔다가 반도체 2차전지 잠깐 반도체 2번 가고 2차전지 한 번 갔죠. 예, 그래서 좀 2차전지 가지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도 좀 화나실 텐데 반도체를 더 많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나온 돈 또 어디로 가냐? 다시 또 조선방산 원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이걸 지금 한 달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 달째 얘기하는 걸 좀 여러분 좀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제 더 이상 이걸 한 100번씩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귀에 못이 안 박힐까요? 저는 좀 아쉽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선방산 원전에서 특히 방산주가 오늘 밀리는 거 최근에 밀린 거 네. 다시 올라간다.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웃어야지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11시 방송을 계속 팍스뉴 TV 11시에 팍스 인베스트이너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지금 오늘 웃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오늘 그제부터 해서 계속 방산주 밀릴 때 사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랐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네.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좀 보면 오늘 조선이 좀 괜찮거든요. 조선이 좀 괜찮은데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갔다가 네. 트럼프하고 살짝 얘기했대요. 올해는 얘기 안 했는데 또 조선 얘기했다잖아요. 또 네. 조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주가 왜 오르는지를 그새 또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왜 오르고 있죠? 미국이 조선업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조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 뭐해? 인력이 없는데. 배 할 사람이 없는데. 조선업을 하는 그 조선 배 만드는 공정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없어가지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네. 지금 거제도, 울산 가면 동남아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 조선 일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거게 아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상선이면 그냥 알아서 하겠는데 군함에서 밀리는 거예요. 군함에서. 그럼 여러분들 조선에서 매도할 시기는 언제예요? 미국 군함으로 수주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그것 좀 온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군함 수주했어요, 여러분? 아직 한 척도 안 했거든요. 미국 MRO. 자,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자, 미국에서요. 군함 2척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수리 좀 해달라고. 우리나라 MRO 능력이 얼마나 된지 보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일 좀 뭐 수송선 뭐 이런 거 먼저 보냈어요. 군함들을.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수리해가지고 보냈거든요, 다시. 네. 미국 관계자분들이 다 쓰러졌어요, 보고. 왜 쓰러진 줄 아세요? 왜요? 완전히 새 거가 돼서 왔어요. 거의 여러분 그 사진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텐데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올라오시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 올 때는 거의 폐선처럼 왔어요. 거의 다 녹슬어가지고 거의 내일 당장 침몰해도 아무 이상 없겠고 왔는데 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냐? 새 것처럼 나갔어요. 아. 그 심지어 미국이 또 군함을 또 보냈는데 그 군함을 이제 우리가 수리를 했어요. 네. 근데 수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군함을 잘 못 만들어.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하나오션에서 이거 좀 결함이 있는데 우리가 좀 고칠까요? 그랬더니 미국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오션이 그랬죠. 공짜로 되나 돈 주세요. 근데 미국이 돈 왕창 줬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 군함 수송선 설계도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다. 한국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미국 군함의 전체 설계도가 싹 다 바뀌었다니까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그 신뢰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에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걸 포기를 하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방산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왜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화난 이유가 뭐냐면 방산이 밀릴 때 왜 개인은 안 사냐고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방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의 유럽의 GDP 국방비를 5% 나토 국방비 5%를 GDP 5%를 국방비로 써야 된다. 예. 그 여러분 그 협상 과정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보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걸 관심을 가지세요. 협상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미국이 그랬어요.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 딱 가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나토 정상들이 막 물어봤어요. 막 기자들이 다. 그래서 나토 계속 유지할 거냐 막 이러는데 트럼프가 첫날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답변 안 했어요. 음. 나토의 방위에 대해서 나토는 군사동맹이라서 단 한 나라도 나토 가입국 중에 단 한 나라도 공격받잖아요. 나토 전체가 반격을 해요. 그게 룰이에요. 근데 미국한테 그럼 나토 국가가 침략을 당하면 미국은 도와줄 겁니까 했더니 트럼프가 첫날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 할 수도 있어라고 뉘앙스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토 정상회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때 나토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랬냐. 미국 국방비 5% 우리가 지지한다. 우리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 하니까 그 질문을 나토 정상회의 끝날 때 그 질문 다시 했어요. 트럼프한테. 그럼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당연히 방해하지 그러면. 방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태도가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미국 언론에다 뭐라 그랬냐. 이건 나의 위대한 승리다. 나는 자기 자랑을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트럼프 아니면 그런지 못하는데 그 나르시즘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내가 최고다라는 거에 대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그냥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대요. 자기가 이겼고 내가 힘으로 유럽을 굴복시켰어 하면서 왔어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럽이 GDP 5% 국방비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당장 유럽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 5% 채우려면 지금 국방비가 그 MC님 지금 나토의 국방비가 몇 %인지 아세요? 5%요. 아니요, 1%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5배를 올려야 돼요. 예를 들면. 예. 무려 5배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즉 국방비를 1년에 5배씩 써야 돼요. 아, 그럼 국방비 5배씩 쓰려면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럼 군인도 월급 올려주면 끝납니까? 아니죠. 무기를 사야죠. 최근에 근데 여러분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면 최근에 잠깐 또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유럽이 있죠. 이 유럽인데 이제 중동 그만 볼게요. 유럽 보시면은 유럽의 체코의 두코바니 여기서 이제 원전을 수주했단 말이에요. 원전 수주할 때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경쟁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프랑스하고 원전 수주 경쟁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체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체코 지금 난리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반 프랑스 시위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두코바니 원전 할 때 프랑스가 이거 정보 공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코 의원들, 체코 뭐 원자력 위원들 해가지고 전부 다 매수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떨어뜨리려고 공작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걸렸어요. 체코의 그 탐사보도 채널에서 이걸 탐사보도했는데 프랑스에 있는 스파이들이 체코 기밀 다 빼가고 지금 체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최근에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견제해요. 견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거의 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프랑스는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 데이터도 우리나라 입찰 데이터도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 정도면 산업 스파이 짓이고요. 이 정도면 범죄예요, 범죄. 얘네 지금 만약에 옆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당장 내일 프랑스 쳐들어가도 되는 정도예요, 이 정도면. 프랑스랑 우리나라 지금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프랑스가 핵만 없잖아요. 개전 5일 만에 프랑스 초토화 됩니다. 진짜로. 프랑스 상대도 안 돼요, 우리나라한테. 근데 프랑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도 이번에 체코가 이 난리가 나서 동유럽 국가들이 마음 변했어요. 이거 프랑스 얘네들이 자꾸 나토 얘기하면서 네. 지들 이익만 챙기려고 자기 나라 유럽 동유럽 국가들의 기밀을 다 빼갔던 거예요. 다 매수하고 스파이 심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걸. 그래서 폴란드가 2차 그 K2 전차 2차 계약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스파이짓 하기 전에 프랑스가. 오히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린 더 좋아, 여러분.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제가 누누이 다시 얘기하지만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그냥 볼게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과연 7월 8일 날 관세를 위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약간 흘러나왔죠. 관세를 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어깨 뽕 이렇게 올라가 있다니까요. 트럼프가. 자, 내가 휴전시켰고 나토 정상에서 내가 이겼다고 하고 심지어 나토 정상이 이겼다고 하고 돌아오는 기자회견에서 CNN 기자가 그랬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끝난 거 맞습니까? 이란 핵시설 다 파괴된 거 맞습니까?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기자한테 쌍욕을 퍼붓어요. 왜요? 그거 생중계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요. 아, 실제로 이란 핵시설이 다 파괴 안 됐지만 자기의 그 나르시즘에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럴 때 과연 7월 8일 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봐야 하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그때 가서 관세가 난리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관세 무풍지대 종목이 다시 가요. 그럼 관세 무풍지대가 뭔데? 조선 방산이요 또 어차피 여러분.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방위산업 중에 우리나라 무기 중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 있어요? 미국 다 있어요, 미국은. 미국 그나마 미국이 없는 거 지금 우리나라 거 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살 때 자기들이 관세를 더 붙여서 사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관세가 30%예요. 그러면 나 이거 원래 100만 원 너네가 팔라 그랬지. 나 130만 원 주고 살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 그럴 것 같냐고요. 그러면 방산주 밀리면 매수라는 거는 왜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안 할까? 너무 힘들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얘기하는 거 입 아프다.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방산주 밀렸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방산주 끝났다. 막 이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방산주 너무 많이 올라서 추격하기 힘들다. 전문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 평생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 수익률 몇백 % 못 먹어본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그냥 이름만 전문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주식 투자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들 무슨 그 사람 TV 방송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세요. 바로 그냥. 저를 보세요. 저를. 박선영 TV.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그럼 조선주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핫이슈 앵커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마이크론이 보내온 시그널 그린라이트입니다. 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긴 합니다만 메모리 업계에서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이정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론의 2025년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현지 시간 25일 마이크론은 올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늘어난 9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는 월가 컨센서스인 88억 5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24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6% 급증을 했고요. 더해서 4분기 가이던스도 깜짝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 CEO는 HBM을 포함한 D램 사업의 강력한 성장과 또 AI 중심의 수요 확산이 이번 분기 실적을 크게 이끌었고 또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범용 D램의 수요 회복은 아직 다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이 전반적인 재고 상황이 부족해서 가격 정책에 앞으로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코멘트를 통해 당분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요. 빠르게 회복 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61달러로 저점을 찍었던 마이크론이 불과 2달 만에 12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11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도 이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반영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확실히 이 HBM이 있어야지만 개선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AI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 주가 흐름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HBM과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 변화를 잘 주시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찝어봤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메모리 업계들의 2분기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HBM4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올 3월 엔비디아 등 이 주요 고객사에게 HBM4 12단 샘플을 전달을 하기도 했으며 올해 하반기 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HBM4 개발을 위해 대만 TSMC와 협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따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프리마켓에서 30만 원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이크론의 호실적 때문일까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관련 소부장인 주성 엔지니어링, 또 삼성전자 관련주로는 원익 IPS, 동진 세미캠이 있고요. 또 마이크론과 협력한 HBM 소부장은 한미 반도체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에 국내 반도체주들 정말 그린라이트 시그널이 맞는지 오늘 출연하신 두 멘토분들과 한번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유민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한유민 멘토님, 죄송해요. 네, 이번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에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제가 화요일에 출연을 했을 때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저는 주도주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좀 순환 매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방산 밀릴 때 그때 말씀드렸죠. 밀릴 네. 때 위기가 기회다. 그러면서 제가 코츠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급하게 오를 때 따라붙지 마시고 제가 여기 화요일 날 여기 상승 추세 하단선 22,000선 부근 내려오면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했죠. 근데 오늘 바로 10%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겠습니까? 반도체주 쉬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도체주가 쉬어가면 이거는 또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아까 전에 마이크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이크론이 보여주는 이게 반도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제 호실적이 나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매출이 증가하냐? 네. 이거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CNBU라는 이제 매출 부분이 있는데 CNBU가 이제 그래픽 및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매출 상승이 지금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아, AI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우리한테 주는 건 이 그냥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기보단 그냥 AI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업종들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I 수요 증가는 데이터 센터 증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전력 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실적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바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AI 수요 증가가 바로 실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반도체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지금 오늘 반도체 밀리고 있는데 근데 뭐 레거시 반도체 쪽 말고 저는 이제 AI 관련 HBM 관련주들 관심 갖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같은 거 오늘도 이제 전력기기 섹터들 강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하락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AI 수요의 증가에 따른 실적이 빠르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제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릴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KINX.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종목이 KINX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 이게 이제 AI 수요 증가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KINX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서버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이 이제 보유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다른 없는 기업들에게 이제 데이터 센터 공간을 이제 임대해주고 회선 사용료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회사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 제공해주고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 회사의 특징은 중립적인 IX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ISP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가운데 이제 IX라는 곳에 이제 ISP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ISP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KT 뭐 이제 KT나 SK 브로드밴드, 뭐 LG U+ 같은 요런 이제 통신사들. 그럼 통신사들이 이제 뭐 세종텔레콤도 있고 다양히 많은데 그 회선들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KT를 사용하는 고객과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터넷상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 ISP 기업들이 서로를 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불편함과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또 연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KINX는 IX로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신들이 이제 뭐 통신망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ISP들을 연결함으로써 이제 서버에서 다양하게 이제 서로 서버에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제 KIX의 강점은 현재 이제 뭐 빅테크들, 미국 빅테크들과 이제 국내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AI 수요의 증가는 당연히 데이터의 증가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이 비용이 당연히 높아진다. 이 고객사들이 데이터의 이동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여기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 KINX 잠시만요. KINX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KINX 잠시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제가 좀 이게 차트 이게 좀 서툴러 가지고 예, KINX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뭔가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급등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멀리 이렇게 또 보시면 이게 그렇게 급등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제 하락점 지지선을 찍고 반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오늘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전고점 부근이 10만 원 선인데 전고점이 여기 지금 10만 원 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만 원 선을 이게 넘어서면은 차라리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요걸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제 10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의 여기 저점 부근 94,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11만 2,500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하단 부분인 89,000원 선에서 이탈하시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쉬어갈 때 매수의 기회로 보자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수혜주 KINX 주셨습니다. 이 AI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인데요.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정철 멘토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 실적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진영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에 따라 이 주가가 나뉜다고 봐도 될까요? 근데 오늘 움직임은 엔비디아 진영이 안 좋죠. 네. 삼성전자가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요. 이미 이거 어제 제가 얘기했고요. 네. 어제 밤 10시 방송 보시면 얘기했는데 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랑 5년 동안 제가 팍스행지 TV 다시 복귀해서 방송을 다시 하고 나서 5년을 넘게 저랑 같이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TV 옆에다가 TV 하나를 더 놔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팍스행지 TV만 틀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팍스행지 TV에서 그분 상 줘야 돼요. 그분은 24시간 팍스행지 TV 틀어놔요, 그냥. 항상. 그리고 그분의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예. 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쓸데없이 채널 막 여기저기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녔다가 다들 결과 좋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팍스행지 TV 하나만 보시고 일단 자 보시면은 일단 현재 슬라이드 딱 보시면은 제가 5월 29일 날 엔비디아 이제 HBM 반도체 관련주 SK하이닉스 회사죠. 왜냐? SKC가 얘네 모 회사예요. SKC가 SK 밑에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SK 밸류체인인데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죠. 이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요때 5월 29일이거든요. 얘기 드리고 급등했죠. 수익률 19%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이럴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수익 자랑할 건 엄청 많은데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진짜 보시면은 32% 이렇게 수익 중 MNC 솔루션 이런 거 다 자랑 안 할게요. 제가 보면은 마이크론 시적 발표 그냥 가면은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분양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정말 너무 재수없는 산업이에요. 왜냐? 1등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왜냐? 규모경제란 말은 설비가 많고 장비가 많고 생산이 많을수록 원가가 싸지는 그런 형태를 규모경제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산업 중에 이 규모경제가 가장 큰 산업이에요. 그럼 거기서 1위가 누군데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가 2위고 3위가 마이크론인데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을 안 해요.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스닥 대폭 나갈걸요? 그리고 전 세계가 몇 개월 지나면 암흑시대로 변합니다. 왜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안 하면 전 세계 반도체에 마이크론이 2개 정도 해요. 메모리 반도체. 그럼 10대 중 8대는 꺼지는 거예요. 그럼 TSMC는 몇?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아예 달라요, 분야가. 여러분 그것도 구분 못하세요, 지금까지? TSMC는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회사지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 TSMC가 하는 여러분 컴퓨터나 PC나 스마트폰은 시스템 반도체 하나,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있어야 돌아가요. 2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짝으로. 그러니까 TSMC가 문 닫아도 어차피 전 세계는 전부 다 암흑시대고, 근데 암흑시대가 좀 덜해요. 왜냐하면 TSMC는 점유율이 60%밖에 안 되니까 혼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주문이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반대로 마이크론 풀로 돌려요. 근데 2개 찍어낸다고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는 바로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2년 반 동안 최소. 마이크론이 그제서야 공장 막 늘리고 해서 찍어낸다 하더라도 공장 짓고 요이 땅 해도 2년 반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반도체 10개 중에 7, 8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팔려요. 그러니까 자꾸 원화가 약세가 되면 반도체 수출이 유리하다는 그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반도체 그냥 팔린다니까요. 원화가 약세든 강세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팔려요, 그냥. 턴키로 수주예요. 그럼 어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그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막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 보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반도체 수출이 되려면 원화가 약세가 돼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반도체 산업 현장에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코웃음 쳐요. 자,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고 정확히 비율대로 팔리고 비율대로 수익이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론이 수익이 제일 적게 나요. 제일 적게 팔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수익이 나고 그거 비례해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 차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이가 뭐에서 벌어졌어요? 그 메모리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메모리가 있고 삼성전자 메모리가 있는데 SK하이닉스 HBM 반도체가 있고 삼성전자 HBM 반도체가 있는데 삼성전자 HBM 반도체는 안 팔리죠. 근데 SK하이닉스 HBM 반도체는 팔리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더 비싸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은 거예요. 많이 팔리고. 그럼 삼성전자랑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대충 눈에 딱 잡혀요. 그냥 계산이 그냥 돼요. 왜냐? 중고사 모든 하우스들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가감, 중간 여기서 얼마를 가중치를 둬서 삼성전자 데이터가 다 있어요. 걔네들은 항상. 그래서 얼마인지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MC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TSMC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 반도체 업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뭘로 나뉘어 있어요? 팹리스 설계하는 회사와 파운드리 생산하는 회사로 나뉘어 있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론 따위가 마이크론 따위라고 아니 왜 마이크론 따위라고 하냐? 마이크론이 진짜로 실제로 예전에 삼성전자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기. 우리까지 파산하면 우리 되게 힘들다. 그래서 한 번만 도와달라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2008 조지 부시가 2007년 8년에 이제 그 난리가 나고 나서 조지 부시가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네. 삼성전자 감사 좀 해달라.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살아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봐준 거예요. 그냥. 그때 삼성전자 어떻냐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회사 20, 30개 되는 회사가 다 적자인데 삼성전자 혼자 적자였어요. 왜냐? 규모 경제로 제일 생산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여러분 안에 화학 제품 쏘고 빛 쏘고 이거 할 때 다 어디서 화학 제품 가져오죠. 가져올 때 삼성전자 규모가 제일 크다면서요. 제일 많이 갖고 오니까 제일 싸게 갖고 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가가 제일 싸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계속 수익이 나고 있었고 삼성전자 그때 뭐 했냐? 너네 다 죽어봐라 하면서 삼성전자 증산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파산한 회사가 20개가 넘습니다. 대만 메모리 반도체 전멸했어요 그때. 일본 메모리 반도체 싹 다 파산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웃으면서 그래 너네 다 죽어봐 하면서 계속 치킨 게임 했거든요. 그때 메모리 반도체 회사한테 싹 다 정리된 거예요 전부 다. 중국도 파산 다 했고 그때 마이크론까지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SK하이닉스도 그때 분기 적자가 4조였어요 4조. 1년만 지나면 분기 적자 1년 적자가 16조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삼성.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삼성 봐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은혜는 모르고 요즘에 자신감에 차 있어요 요즘에 엄청. 자 HBM 반도체 시장 점유 23%를 도달하니까 남은 HBM 반도체의 약 70% 누가 하고 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다 지금. 자 그래서 D램과 낸드 전분기 대비 20% 다 출하량 확대해서 자신감에 차 있는데 얘네가 정말 마이크론 따위가 라인을 증설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라인 증설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마이크론이 그냥 기어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조용히 칼 갈고 있죠. 자, 여러분 AI라는 게 아까 이제 한유민 전문가님이 얘기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AI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뭔데요? 챗GPT죠. 그게 AI입니까? 그건 AI 정말 초기 단계예요. 그거는 진짜 AI는 뭐냐? B2B로 하는 AI, 피지컬 AI예요.
여러분 AI라는 게 자율주행차가 AI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산업 현장에 AI 로봇이 쓰이고 AI 기술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에 사업회사 대 사업회사가 가는 이 B2B의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게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B2C와 B2B가 AI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는 AI 2라운드가 곧 시작된다. 근데 거기서 누가 제일 유리하지? SK하이닉스가 유리하죠. 근데 최근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참여하는 미국 내 인프라 구축 5천억 달러의 스타게이트를 진행하겠다. 5천억 달러 미국 몇 조 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00 제가 그때 이거 이거 조단 몇백 조, 몇천 조인데 자 소버린 AI 프로젝트가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프로젝트가 뭐냐면 독립 실행되는 AI,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아니면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사는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AI를 통해서 배 설계를 해요. 훨씬 더 원가가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B2B AI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AI가 점점 이제 활성화될 거라니까요. 그 중동 GPU가 3만 개가 이번에 사겠다고 했죠. 여러분들 뭘 포인트를 잡냐면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베이직 반도체. 자, 에이식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AI와 소버린 AI의 필수입니다. 에이식 반도체가. 그 다음에 오라클이 최근에 AMD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요즘 여러분 오라클 차트 보셨어요? 미국 주식 오라클 차트 보셨어요? 거의 천정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 오라클이 이 스타게이트에 들어가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이 오라클과 AMD가 동맹인데 최근에 AMD의 HBM 반도체를 누가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수주받았죠. 네. 즉 새로운 2라운드가 곧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요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빠르게 올라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는 뭐다? 메모리에서 5조, 3조, 4조 수익 내면 뭐 하냐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에서 3조 적자 나는데. 그럼 빵이에요, 그럼 빵,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몇 분기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빠르게 시스템 반도체 수율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근데 삼성전자 그걸 극복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극복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되냐? 9만 전자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쏘는 겁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세수성이 개선만 된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다시 한번 PPT를 보자면요, 여러분, 자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에이식 반도체, 오라클과 AMD는 자기들은 패미스 하고 있는데 생산 누가 해요, 이거? 지금 TSMC가 생산 엔비디아 거만 해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면 얘네들 안 삐질까요? 삐질 거예요, 아마. 삐지면은 결국 삼성전자 갈 수밖에 없다. 대신 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삼성전자 수율이 좀만 올라오면 얘네들 다 삼성전자 파운드를 주실 겁니다. 그럼 전세 완전 바뀌어요, 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은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면서, 자,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도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삼성전자가 H반도체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가 수율이 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10개 찍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전에 3개만 쓸 수 있거든요. 7개 다 불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5개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서 6, 7개 올라오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혜를 받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수혜받는 종목들이 뭐 뭔지를 제가 미리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실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랑 같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그걸 투자하겠죠. 네, 반드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회복이 돼야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전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주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밸류체인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